잘 쉬셨어요, 여러분? 예. 좀 이제 그래도 우리 교육이기 때문에 또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녁 시간은 늦지 않도록 12시 10분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할 때는 한 10분 쉬는 것도 그런 훈련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푹 쉬므로써 피로가 풀리게 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 분들 오프라인 상에서나 온라인 상에서나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열심히 듣기만 하면 교육학에서는 30% 40%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써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써가면서 들으면 60, 70% 기억한대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은 90%, 100%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 강의를 잘 기억하시고 행정사로서 잘 이렇게 훌륭한 행정사로서 일하시려면 물론 듣는 것도 집중력이 들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메모도 뭐 여러분 강의 안에 옆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 이제 이제 생활 현장에서 행사 개업을 해야 생활 현장의 실제 그리고 또 반복해서 듣는 그게 또 익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유튜브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이제 강의 들으시다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도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또 드리든가 또 뭐 상담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참고로 적어 놓으시죠. 여러분 교재에다가 010-3709-7156입니다. 010-3709-7156 여러분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이제 또 잊지 않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좋은 결과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참 강의하면서 보람있는 게 어떤 행사님들 지난번도 보니까 장황하게 그렇게 그냥 강의에 수고하시고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니까 너무 고맙고 또 내 자신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과 웃음은 최고의 구제래요. 그렇죠? 가능하면 서로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하는 것 바로 그게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행정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중요한 행정기본법. 아까 사실 행정기본법은 어떤 법이냐면 아까 행정에 관한 법이 몇 개라고 그랬죠? 4,600여 개. 그럼 그거를 통합해서 총칙적 개념으로 한 것이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2021년도 9월달부터 시행이 됐죠. 민법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된 게 뭡니까? 민법 총칙이잖아요. 민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까지. 민법은 조문도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총칙적 개념으로 하나 통합한 것이 민법 총칙입니다. 오늘 행정기본법이 4,600여개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행정기본법을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강의해요.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이거 강의 아주 실제 교재 쓰고 처음에 법 제정에 참여한 교수한테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해야 될 것 저는 이제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사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4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40개조 97조로 2020년 9월달에 시행됐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뭐 이런 건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일조의 목적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권익 보호했죠? 그렇죠? 네?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항상 민주성 강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민주적.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직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권위적으로 권력을 하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도 잘 공평하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근데 시행일이 상당히 그 6개월 후에 시행된 조항도 있고 금년도에 시행된 조항도 있습니다. 금년도 2001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2년이 경과한 후니까 2023년도 그렇죠? 시행된 조항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재심제도는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도 이제 지금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일을 좀 늦춰서 하기도 했습니다. 자, 행정심법의 원칙. 원래 이제 행정법에 있는 원칙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야 돼요. 행정심판서 쓸 때 이 원칙에 행정처분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원칙, 평등의 원칙. 평등은 헌법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등. 여러분 여기 빈부격차를 너무 둬도 안 되잖아요. 아니 너무 둬도 안 되냐 아니라 또 남녀 평등 불평등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 행정사님도 온라인상에서 또 제가 몇 분들 뵀지만 또 오프라인에도 오셨습니다. 자, 남자 여자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평등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은 실질적 평등입니다. 헌법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는 어떤 평등이에요? 형식적 평등. 이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형식적 평등이라는 뭡니까? 똑같이 그렇죠? 저도 북한 행정 쪽으로 관심 있어서 그쪽 분야도 논문도 소개해가지고 북한에도 북한 그 학자 대표도 가고 또 종교계 대표도 가고 있어요. 북한에 몇 번. 그런데 똑같이 못 살아요. 똑같이 배급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게 나쁘더라고요. 똑같이 못 사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평양만 좀 이렇게 수도니까 자기네 수도라고 해서 참 잘 꾸며놨지 다 전역을 다 당해봤어요. 국가들. 형편없어요. 개성이라는 고려의 수도 개성이라는 도시로 가보니까 엉망이 니아까 끌고 다니는 니아까 바퀴가 없어가지고 그게 새끼줄로 막 뭘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엉망인데 집들도 엉망이고 아주 위기한 남포도 북한의 평양, 개성, 남포 하면 3대 도시한테 남포도 가보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인천 경인 고속도로하고 인천 가면 인천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렇죠? 거기는 평양에서 똑같이 인천 쪽으로 이렇게 서해 쪽으로 나오는 남포가 있어요. 형편없어요. 보니까 오가는 거리도 완전히 그냥 볼거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역사를 따르는데 형식적 평등을 하니까 그래요.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 평등은 어떤 겁니까? 부자에게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이 적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죠? 남녀 평등인데 남자에게는 자 이게 평등이 아닙니까? 남자에게는 교육 의무가 되지 않아요.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교육 의무가 되지 않죠. 지원제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차등입니까? 차등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의 신체적 조건, 여성의 가사를 돌봐야 되는 이런 조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성 사관학교도 가서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하사관 또는 장교 코스가 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일본에 왔느냐 했더니 일본이 좋아서 지원해서 왔습니다. 지원, 그렇죠. 자원해서 지원을 왔어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다 의무 가야 되잖아요. 실체적인 열악한 조건이 없으면 다 가야 되잖아요. 평등, 그건 차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녀 그것도 하나의 실질적 평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평등을 주는 것 실적 평등.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취해야 돼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정 인허가의 대리권은 있지요 한데, 우리 행사님 그렇게 참 바른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인허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대리권이 없다는 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정 심판에 대한 대리권, 행정 심판 얘기하면서 인허가라도 대리 설명이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인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사가 대리해서 아까 민법상 나오는 사단법인, 저단법인, 저도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점검 만들고 또 뭐 그 총회 열고 해가지고 점검 만들고 그거 다 올리면 돼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이 한 거는 해주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건 인허가 안 해줬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을 넘어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구속.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행정기관에서. 그렇죠? 자기 구속의 원칙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인 설립 얘기가 나와서 있는데 앞으로 법인 설립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중앙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통일법인 이런 건 많이 했는데 그건 전부 통일부에서 중앙관서에서 해요. 거의 다. 근데 문화예술 관계는 중앙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에도 이관되는 게 많아요. 저는 그 가수들 법인 하나 해줬거든요. 아니 나보고 가서 법인 설립을 하나 해달라고 가서 막 했어요. 사무실에 가서. 나보고 설명 먼저 해주래. 이렇게 어떻게 하냐. 정관 만들고 총회 열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했더니 그러면 뭐 자기 좋다고 나보고 또 가수들 모였으니까 거기서 노래를 불러달래. 그래야 자기한테 힘이 나겠대. 행사님 노래 불러주셔야 힘이 나겠다. 가수들이 못 부르는 노래만 하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까지 부르는 그런 모양인데 그 법인을 그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 지금도 우리가 교류를 해요. 자, 어때 법인 설립?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행사에 보면 그렇죠? 가수라고 한 게도 이렇게. 그래 제가 가요도 좀 이렇게 불려나가고 제가 이제 작사한 게 그 비둘기 잡고 한번은 그런 것도 또 가요를 또 하니까 그 가요도 불려나가고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왜 꺼졌죠? 이쪽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강의하고 그래서 법인 설립 그 인허가 관계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가 그 서울시에 한번 들어갔어요. 서울시에 가면서.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불만을 갖고 저기 법제처에다가 법령 해석 의뢰를 했어요. 너무 법인 설립 인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골치 아프다 이거죠.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죠. 뭐 3,000건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관서에서 뭐하고 우리랑 다 위임대가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법령 해석 의뢰를 했어요. 법제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됐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이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시도 지부, 광역시도 단위 지부가 2-3개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중앙관서에 법인설립인허가가 돼요. 그건 한 개 지역만의 회사가 그 사무소가 있거나 그 회원이 있는 데는 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법령 해석이 나왔어요. 앞으로 법인설립인허가 업무할 때도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한행사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부는 중앙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법인설립인허가 업무 대리권 행사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령 해석도 있다. 법령 해석도 법제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행정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던 법령, 법률, 규칙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행사 알아야 되죠. 행정규칙, 대법원 규칙, 감사무실, 헌법재판소 규칙 그렇죠. 법령이니까 법률과 명령이죠. 법률은 헌법부터 일반 법률 그렇죠.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있잖아요. 또 세부 규칙,
이런 까지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영어 정리를 거기서 했습니다. 자, 행정지원법상 행정청에 관한 행정청에는 보면은 우리가 중앙관서, 지방관서, 국회도 사무처가 있죠. 행정처, 법원도 행정처가 있죠. 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사학을 다 받아요. 그렇죠? 법원 행정처 근무에 따르면 받아요. 세무사도 또 행정기관에 일단 세무사자격도 받고 행정사자격도 받더라고요.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검찰청이 있었다든가 행정기관에 법원 행정처 행정사 법무사 자격 같이 받아요. 여러분 참고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제 행정사들 그런 행정처에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또 공무수탁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기관이다. 사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면은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우리 헌법상 주권자잖아요. 국민이 주권자는 모두 다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광범위하게. 그러나 국민 일일이 다 행정기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도 뭐 지방의 리 동사무소 여러분 이제 행정사로서 앞으로 자치위원회도 많이 참여하세요. 그럼 참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 행정사청 활동할 그런 일이 많다는 걸 아시고 자 이제 여기 이제 23조 제1처분의 제척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1처분 정치소 처리된 말소 영업 표적 정지 또 과징금 부과 이런 거가 있고요. 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제척 이런 경우는 이제 제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처분을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되는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취소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좀 약간 어려운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법조항을 가지고 이제 일일이 따지겠습니다만 이런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이건 제가 이제 생활행정 또는 국민권익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행정작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행정작용. 행정법에도 아까 헌법에도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용이란 뭡니까? 행정행위, 행정처분 모두를 다 합해서 작용이라고 그러죠.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행정처분 14조부터 13조, 23조까지 행정기본법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 예준한 행정작용, 행정기준, 불소급의 원칙이 그러니까 행정처분, 행정행위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급해서 하지 않고 바로 오늘 처분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된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의 기본법에서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과태료가 부가가 500만 원인데 새 법에는 500만 원인데 지난 법에서는 200만 원이다.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의 화면이 지금 꺼졌는데 우리 미안합니다. 여기 한번 좀 온라인상의 화면 온라인상 지금 잘 보여요? 온라인상이 보이시죠? 이 자꾸 이렇게 끄니까 누가 아니요. 혼자 잘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꺼져 있어서. 이게 화면이 바뀌면서 좀 그런 거지. 그래요. 그래. 지금 잘 나오네요. 잘 들리시죠?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정작용 바로 이건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관련된 거다. 우리 행정보다 행정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행정처분에 관한 모든 것,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에 관한 법이 불성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그렇죠? 과태료가 500만인데 과거의 법은 200만이라면 그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라서 다 했는데 이런 경우를 또 처벌해야 돼요. 과태료 처분, 기타 과징금 이런 게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보고 과거의 법이 유리했냐면 그 법을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데도 이런 걸 잘 적용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공법상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공공기관 간에서 예를 들어 국가의 공공단체나 도로관리 합의한다든가 지금 서울시와 뭐 한다든가 지금 뭐 어디 각 시와 뭐 서울시와 뭐 어디 시와 뭐 합의를 논의한다든가 이런 게 하는 게 다 저 공적인 공법상 계약이라고. 아까 임대차 계약이나 또 다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그렇죠? 공법상 계약 있고 사법상 계약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상 공법상 계약도 다 할 수가 있다. 같이 공법상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또 행정작용에 이제 그 두 번째 행정상 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불법 건축물 철거한다든가 이행 강제금을 위한 강제징수 이건 세무상관리인다면 국세청에서 돈을 안 낼 때 막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 건축물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 안 할 때 불법 건축물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이런 강제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 제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분을 받을 때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의신청하는 거.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정심판 며칠 내야 되니까.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처분서가 나올 때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런 걸 다 행정기관에서 동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며칠 내에 여러분 행정심판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뭐 한다든가 또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날을 또 90일 내에 할 수 이런 걸 공지를 안 하면은 받은 사람한테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 절차상의 하자만 가지고 해도 그거는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이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이 불가하다. 이런 제재처분이 그러나 다만 유효나 변조 거짓을 했을 때 아까 이건 한번 나온 거죠. 거짓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징금 법령에 따라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하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 과징금 부과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사실은 과징금 부과로 끝내는 것도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아까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할 때 아니 영업정지 하지 말고 좀 돈으로 차라리 과징금 얼마 내라 했으면 훨씬 더 그 사람한테 유익이잖아요. 6개월이라든가 이런 거 정지시키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되고 그동안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느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의 책임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청의 입법활동 행정청의 입법활동은 뭐 이제 이건 우리 행정사법 입법활동도 지금 하려면 관계기관에 뭐 서로 그것도 얻어야 되고 관계기관은 지금 법질처도 해야 되고 또 행정사는 또 다른 기관과도 이렇게 또 행정하는 모두 다 우리 행정사 협회에서 이제 법을 만든다면 그렇죠? 또 국회하고도 국회 저도 우리 행정사법 개정할 때 8개를 하나로 통합할 때 법제사법위원들도 만나고 다 했어요. 저희 8개 통합할 때.
그러니까 다 만나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행정기본법이 나온 기대의 효과는 뭐냐? 법치행정을 완성했다.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이렇게. 사실 법치행정이 완성되고 아까 우리가 그 법률유보 원칙이나 아까 저기 평등의 원칙 그게 뭐 있었잖아요.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또 이제 그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그게 주로 그런 겁니다. 법치행정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설명했었던 비례 원칙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공익과 사익의 비례 원칙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되느냐 했는데 이게 법치행정이 완성이 됐다. 또 적극 행정을 구현해내야 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공식 생활했지만 좀 그 어때요?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막 하고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에이 뭐 그냥 불편하게 말이야 이거 저거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행정기본법에는 적극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유익이 간다면 적극 행정해라.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유익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덜 되고 있죠. 그걸 바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사 안일주의라고 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근데 북한의 관료와 행태를 연구해보니까 전부 무사 안일주의예요. 그렇게 빠져 있어요. 당에서 시킨 대로 하지 절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 안 해. 못해. 하다가 큰일 나니까 그렇죠. 공사주사장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무사 안일 행태. 공무원도 무사 안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정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혁신을 죽게 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법률신문이었고 AI가 요새 나와가지고 뭐 전부 하잖아요. 챗봇 뭐 AI 뭐 별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거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행정도 이제 관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들 그런 것까지 이제 알아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유튜브를 강조하지만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가 인터넷도 카카오톡 기타 각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우리 행정사들이 꼭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사이버대 총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20개 사이버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때 국회에 들어가서 다 그걸 보고 또 입법 공청회도 하고 같이 초창기니까 했는데 저는 지금 감사한 게 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대 이 온라인 우리 행정사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 실감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사이버대 총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터넷 사회 그렇잖아요. 인사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사이버 대학은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하지만 20%는 또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강단이 다 모여놓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실습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하신 분들은 이제 실습 교육은 또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직접 배우는 교육을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사무실 이 뭐를 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실무 사례 지금 이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심판 실무 사례 했다는 거. 행정청소가 행정심판, 행정청소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청 입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고지는 얘기지.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줬다. 불행사했다. 부작위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근데 행정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별도로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는 중요한 것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또 개별 과목으로 또 이런 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아까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행정심판 원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국세심판, 노동심판, 공무원 징계, 우리 공직생활자분들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꼭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음주운전. 요새 음주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음주운전도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그 행정사님들 교육받으러 오면 실습 교육도 제가 이제 한 30명씩 모아놓고 그때 했는데 꼭 가는 곳이 있어요. 행정 그 법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 출입관리청은 내가 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가는데 이제 행정심판위에서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또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올 때 선물도 주고. 근데 가서 행정재판하는 걸 보기 전에 동영상을 딱 보여줘요. 제가 그것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행사한테 꼭 필요한 동영상이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제 요금을 약정하고 갔잖아요. 어디까지라고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간 거예요. 대리운전기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기사가 요금을 더 달라 그러니까 나는 못 주겠다고 술이 실명이가 붙었어. 싸웠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화가 나니까 내려버렸어요. 응? 그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는 뒤에 앉았다가 앞에 올라가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한 순간에 경찰관이 딱 와서 잡은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니까 그때 당시 1.2 뭐 1점 몇 해가지고 완전히 취소 기준이 나와버렸어요. 네? 면허 취소 기준. 그래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그냥. 근데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전개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심판을 갔잖아요. 근데 그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냥 서류만 써내다 보니까 네? 졌어요. 기각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또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 가서는 이제 그 변호사가 그 대리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한테 너 진짜 자기 운전했느냐 하니까 자기 운전 안 했다, 운전석에 앉기만 했다 그런 걸. 그럼 앉았다는 걸 증거를 하려면 한번 그걸 증거를 찾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운전기사를 찾아갔어.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서 운전하는 거 아닌데 당신 여기 내려주는데 내가 이 자리라면 운전 안 따르면 좀 입증 좀 해달라 그랬어요. 난 사실이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은 또 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진짜 그 자리거든요. 운전기사가 자기가 내려준 자리,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다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운전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운전석에 앉았을 뿐이다. 넣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요. 이겼어요.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취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복귀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하는 이 영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행사가 필요한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참 행정법원에 갈만하다. 그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나와서 또 행정소송사건 몇 건도 보고 다 안내해서 해서 그러고 왔거든요. 그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주로 취소심판이 많습니다. 거의 다 뭐 무효하긴 원천적으로 무효시키는 거니까. 또 의무이행심판 어떻게 하면 부작위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는 안 해줬다. 그건 행정심판.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행정심판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행정심판 시간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제 강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사법 제도. 원래 이제 이렇게 대서부제 규칙으로 제정 공포돼서 그러나 내가 왜 이걸 우리 국가가 있는 한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삼국시대는 행정이 없었습니까? 다 행정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없었습니까? 고려시대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행정사라는 그 업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이 대서규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개한 거예요. 행정사.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마침 행정사를 어떤 대소소라 이렇게 그냥 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있는 행정사로서 전문 자격사다. 원래 법무사도 사법대에서 그랬잖아요. 옛날에 공인중개사 복덕방이라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제가 공인중개사도 이랬대. 여러분 자격하는 따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사무관 그때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직에 들어가자마자 공인중개사 일에 따랐거든요. 그러더니 공인중개사도 교육도 하고 막 언제 가서 보고 경매관계도 교육하고 그래봐서 그런데 갔는데 공인중개사 교육하는 교수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앞으로 복덕방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그리고 사장이라는 이름도 쓰지 말라. 공인중개사 지금 사장이라고 그래요. 사장이 그렇죠. 공인중개사라고 왜 사장이라고 그러냐. 차라리 공인중개사 어느 사무소 대표 그렇죠. 변호사들이 사장이라고 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세무서는 사장이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스스로 위상을 높이려면 사장이라는 말 빼라. 공인중개사. 우리 행정사 여러분 행여라도 누가 사장이라고 부르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개업해서 뭐 사장님 개업하면 또 어디 사무소나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높고 낮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렇죠? 자긍심을 갖고 개업할 때는 반드시 대표 행여사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쭉 내려왔다는 것을 1913년에 발효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법상 알아야 되게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신청 청구 신고도 대리 업무 이런 건 퇴직을 1년 동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관 예우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도 1년 동안 자기 부서에 어떤 인허가 뭐라든 이런 걸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통과 후 행정사법이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령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중앙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 법령 제도의 이해도 제가 처음에 우리 교재편찬위원회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표지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여러분 우리 온라인상에서 밴드로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밴드로 받으셨어요? 자꾸 강의야? 받으셨죠? 받으셨으면 온라인상에 손 한번 들어보죠. 예, 좀 받으셨는데 오프닝 다 받으셨죠? 예, 밴드로 이렇게 해서 저는 썸네일도 좀 가능하면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좀 도식도 여러 가지로 색깔도 다양하게 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은 아까 설명 많이 했죠. 2조 업무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그래서 내가 위임계약서 쓴다고 그랬죠? 각호 여부를 수행한다. 행정계약서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또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그렇죠? 또 계약 우리하여 또 위임계약서 작성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건 외국 번역행사 하는 거니까 민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신고를 대리 여기는 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법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관계 법령 행정의 상담 또는 자문에 응답하는 행정 컨설팅. 그래서 내가 행정 컨설팅 상담. 이조이다. 법령에 따라 사무의 사실조사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조사 업무도 강의를 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내용증명이라는 말인데 내용증명은 좀 많이 와요. 근데 지난번에 오늘 전철 얘기하니까 내용증명 한 편 쓰는데 뭐 5만원 받는다 해가지고 빨리 와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 행사 위상을 지키려면 싸게 받는다 와라 이런 염가 경쟁을 하면 안 돼. 행사법에도 이따가 나옵니다. 그게 안 돼요. 그건 행사법상 안 됩니다. 그렇죠? 적정히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행사 사무실에 양쪽에 놓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20만원 받았다 이거예요. 10만원 받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또 20만원 받는 사람이 또 막 그냥 그 사람한테 항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주 조심해야 돼. 이런 게 이제 개업했을 때도. 근데 보통 내용증명서 하나 쓰면 간단한 건 10만원 또 좀 복잡한 건 20, 30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한편 쓰는데 근데 저는 내용증명 한 편 써가지고 꽤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걸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가진 건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컨설팅 어떤 사람이냐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했는데 여러분 요즘 대치동 학원 많이 나오죠. 유명한 대학 다 들어가는 학원이잖아요.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도 업무 정지를 당한 이렇게 예고가 왔어요. 영업 정지 그 학원 정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노동부에서 그런 게 왔대. 직원들이 월급을 안 줬다고 왔대. 그래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행사님 이것 좀 해결해. 내가 그렇다고 노동사한테 가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 상담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사 하기로 하니까 행정기관에 서류를 써내야 될 건 민원 서류를 써낼 건 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서로 동업하자고 한 사람이 동업 자금을 안 내고 자기 직원들만 3명을 채용을 시켜놨대. 그게 화가 나니까 동업 자금을 안 냈으니까 그냥 월급을 안 준 거예요. 몇 달 이상, 3개월 이상.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또 나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죠. 노동부 쓰이 나니까 월급 안 주면 금방 문제가 되잖아요. 안 줬다고 해서 또 정지 예고한 거예요. 통금.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사실을 다 나한테 얘기해라. 증거 서류까지, 계약서까지. 서류가 정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행사사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계약서는 동업계약서라고 해서 다 그걸 보고 증거를 붙여서 내용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노동부에 보냈어요. 노동부 행정심판이 아니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노동부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잘 하라 이렇게 썼어요. 또 애매하게. 그게 노동부도 서로 행정기관에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이 풀도록 했어.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그걸 이제 노동부에 보내니까 노동부에서 없는 걸로 딱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용 중에 한 편 써서 아까 20-30만 원 그죠? 그게 아니라 봉투를 두둑마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국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그렇죠? 이 대접받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해주면 그렇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 그건 잘못하면 또 이 사람이 요구해서 돈 많이 벌었어 또 고발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준 거 그런 거는 하나도 뭐가 안 그렇죠? 아니 그냥 어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 고맙다고 우리 사료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다 해서 내가 이게 내용 부분도 있다는 걸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 행정사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이 업무가 이제 주요한 체육관련 행정심판 권리구제 사실조사 이런 손실보상 토지보상 이런 업무들이 많아요. 이런 업무가 많은데 이 녹취록 작성이 나오죠. 반드시 여러분들 중요한 건 꼭 녹취를 해줘야 돼요. 법에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민원직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이 간다면 반드시 당사자가 아니에요. 법에 저축되지 않는 그런 거.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 자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는 거 한다든가 그렇죠.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여기서 나한테 내가 막 강제적으로 요구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기본법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만 볼 때는 국가보훈처의 대상이죠. 또 영업정지구제, 공중세법, 식품위생법, 청소부, 음악산, 노래방 같은 데 어떤 정지됐다 할 때, 그렇죠? 이런 법을 또 운전전면 도로교통법 반드시 봐야 돼요. 그렇죠? 아까 출입법에는 내가 아까 출입법에 국정법 봤다고 했잖아요. 반드시는 급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교재에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대해 보시고 또 학교폭력에 관한 소리가 몇 개 했어요. 우리 행정사 보면 양당사자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하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둘이 왔어요. 피해자가 먼저 왔어요. 근데 가해자가 또 왔어요. 나한테 그거 해결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원래 가해자 피해자는 한꺼번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합의를 시켰어요. 둘이 좀 서로 화해하고 피해 학생한테 좀 이렇게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해준 거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정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피해자한테도 수임받고 가해자한테 수임받아가지고 하면 그건 위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 이제 이런 거 각
토지보상법보다 헌법 23조의 공시사 토지, 예? 또 부동산 가격 조정, 공시에 관한 법률. 저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것도 많이 왔다고 동대표들이 다 찾아왔어요. 난 이것 하나 공시가격 내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파트 동대표들이 고마워요. 별일이 다 많습니다. 우리 행사가. 그러니까 환경분쟁교정위원회로 제가 가가지고 막 어떤 소가 많이 울어가지고 응? 아니 어디 아파트 짓는데 그 축사가 있는데 아파트 짓는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가 많이 나면 소가 죽는데요. 환경분쟁교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행정사는 넓게 알아야 되더라고요. 축사에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아파트에서 또 우리한테 분쟁을 조정한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반대도 알아야 돼요. 한쪽만 알면 안 돼. 그렇죠? 항상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돼서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건 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그렇죠? 변호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세무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노무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행정기관에 단순히 행정적인 약간 서비스 하는 건 할 수가 있다. 행정사의 의무, 신성실의 원칙, 이건 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이건 내가 지금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런 거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사무직원, 이런 사람도 항상 정보 누설을 잘해. 그러니까 정보 누설하면 안 돼요. 수임받은 사람, 그 위임자의 어떤 그 정보를 누설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아까 어떤 일이냐 하는데도 그걸 구체적으로 그냥 누설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위반이 돼요. 그렇죠? 그냥 행정식판에 인용해 줬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 밝히고 그 사람 뭐 밝히고 어떤 일이다 하면 그건 곤란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저한테 묻는데도 그 구체적인 얘기 안 해준 게 개인정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하시고, 기본 윤리 자세. 이거는 뭐 지금 아까부터 그런 신의선 영신이 많이 국민의 편이 이건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 스티븐 버글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 사회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 선고하려면, 그러니까 지나친 모험을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죠? 또 어로니스, 외로운 때 항상 아까 아티라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드벤처 시킹, 모험도 하지 말고 애들까지 성적 관계, 여름에 성폭력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참 우리 물론 행사에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아까도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민원 처리라는 거, 이건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원 처리 원칙도, 이것도 뭐 개인정보보호가 또 나오네. 그렇죠? 다 민원이 날까지 정했더라고요. 민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월 24일로 민원이 날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민원 신청 접수할 때 아까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공평하게. 쓸데없는 서류 요구는 금지한다. 또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목적도 보면 뭐예요? 국민의 권익 보호, 그렇죠? 공정성, 통용성, 국민의 권익을, 그렇죠? 다 그렇게 됐죠. 아까 내가 강연 쭉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상에 위반해 놨는데요. 어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청문 행정절차상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걸 다 잘해야 돼요. 청문 당사자 둘 사람 다 데려서 말을 들어봐야 돼요. 청문 꼭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많은 사람 모아놓고 공청회에서 거기서 또 의견을 받아야 돼요. 행정청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 의견도 제출하는데 자유스럽게 제출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고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여기도 또 신의성의 원칙이 나오네. 그리고 항상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상 이제 이거는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컨설팅은 아마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결산해서 경영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의 발견, 포착. 근데 간단히 하면 돼요.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것이 컨설팅이에요. 그죠? 의사가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 행정사가 고객이 오면 그 업무를 진단해서 잘 처리해 주는 것이 컨설팅이에요. 그렇죠?
상담 잘해주고 잘 처리하는 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교육 컨설턴트도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한번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여러분들 이제 자격 취득을 받으면 그 실무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업무 신고를 수료증이 나오면 이제 한두 달 후에 수료증이 나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업무 신고를 시군구청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저 신고증 필증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 세무사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출입국까지 한 사람은 아까 이제 거기 다시 교육받고 거기서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받아야 온라인으로 출입관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 그리고 업무 처리보다 반드시 작성을 해야 앞으로 행정사로서 이제 구청에서 감사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해놔야 돼. 명확하게 그래야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 시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고 마지막 그 컨설팅 관계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상담의 방법에서 참 잘 지적을 했어요. 로고스적 상담 방법,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논리가 정의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화시키. 우리는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누구한테 바른 얘기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러나 파토스, 감성에 돋아줄 줄 알아요. 그 사람 영업정지 당하는데 업무정지. 에이 그거 왜 잘못해서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잘못하지 말아요. 같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감성의 요소. 심리학적으로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해줘야 돼요. 나도 아프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줄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이 인사할 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같은 행정사다.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나도 여러분 행정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굉장히 더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성품 신뢰성. 신뢰, 믿음을 줘야 돼. 그렇죠?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 비교적 고객께 신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 바탕하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영, 피터 드러프라는 유명한 경영학자는 인간 경영의 뿌리에도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해요. 진실, 신뢰. 그렇죠? 사랑.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강의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프라인에 오신 분도 열심히 오고 온라인사에 사는 분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